그다음에 24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보시면 거기 그 249페이지 주사업장 총괄납부라고 있는데요. 거기 2번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총괄납부의 신청이라고 있고요. 과세 기간 시작일 20일 전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과세 기간 시작일 20일 전. 시작일 20일 전까지 뭐 해야 돼요? 신청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뭐가 있냐면 거기 3번에 보시면 승인이 있고 신청이 있어요. 이거 두 가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신청으로 끝나요. 그래서 신청은 뭐냐면 하고 싶으면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청하면은 국가에선 그냥 끝 하세요. 이게 신청이고, 승인은 내가 서류를 내면 국가에서 보고 이거 해도 돼 하면 안 돼 이렇게 구별해 주는 게 뭐예요? 승인이에요. 그래서 승인 받는 건 어렵습니다. 신청해서 허가 받는 건 쉬운데 승인되는 거는 어려워요. 그래서 뭐 어떤 거는 신청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거는 막말로 개나 고동이나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신청하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뭐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붙는 사람이 있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몇몇 개들은 빨리 승인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음식점 승인 제도로 바뀌어야 돼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조율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초반에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왜요? 자유민주주의야. 하고 싶으면 하는 거 아니야? 그 얘기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 너무 많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안에 망하는데도 어때요? 많아요. 3년을 못 버티는 게 뭐 6, 70%라면서요. 뭐 프랜차이즈 이런 거 다 떠나서. 왜냐면 내가 어느 정도 돈이 있어. 그 3년 동안 그 돈하고 대출 받아서 버티는 거지. 그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어느 정도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유민주주의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이러다가 진짜 나중 되면 다 같이 다 죽어요. 지금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하나 빠지잖아요. 안 들어와요. 지금 막 6개월, 1년째 안 들어와요. 지어놔도 안 들어와요. 왜냐면 장사 자체가 잘 될 수가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근데 뭐는 많아요? 상가는 많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원래 안 나가면은 내려야 되잖아요. 가격을 못 내려요. 왜요? 내려서 받으면 내가 대출 받은 이자를 못 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 네가 죽냐 내가 죽냐 싸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가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아파트들도 똑같아요. 남더라도 지금 현재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왜요? 버틸 수 있어 지금은. 근데 이게 몇 년 후 되면 어떻게 될런지 그 누구도 몰라요. 그걸 알면은 그 사람은 부자 되겠죠. 그래서 거기 20일 좀 봐두세요. 20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50페이지 시험 문제 낼 거 없으면 이런 거네요. 며칠이요? 20일. 왜냐면 날짜가 시험 문제 내기 제일 좋아요. 왜냐면 날짜는 정확하게 며칠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25일, 20일, 15일, 10일 막 이렇게 내요. 그 다음으로 보실 게 다음 거 보시면 저기 사업자 등록 250페이지 보시면은 사업자 등록이라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뭐 해야 되죠? 등록을 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무슨 등록을 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사업자 등록도 사업 시작일로부터 며칠 이내요? 20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국가에서
이게 그 시작을 하려면 며칠 정도의 날짜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20일. 왜냐면 신청 받아서 정리해서 또 타고 결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시스템적으로 며칠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20일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20일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과거에 쪽지 시험 본 것 중에 이거 있었어요. 뭐 있었냐면은요, 필요적 기재사. 그래서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랑 상호 및 성명,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뭐요? 세. 일단 한번 그냥 저거 해본 거예요. 먼지 제거 스프레이 갖고 와갖고 먼지 제거 좀 해야지. 집에 2개 굴러다니던데.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에 사후관리라고 있습니다. 이게 요 필요적 기재사항이랑 연관성이 있어요. 사업자 등록에 사후관리. 이게 말이 멋져서 사후관리지 그냥 수정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 그래서 사후관리 그러면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우리 사업자 등록증 냈어. 이사 갈 수도 있죠. 사장님이 바뀔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업태가 추가될 수도 있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상호가 뭐 됐을 때요? 변경됐을 때. 그 다음에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뭐 했을 때요? 변경하는 때인데 그게 다 이거예요. 여기.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발급 기한은 신청일 언제요? 당일날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251페이지 거기 또 보시면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되는 건 251페이지 위에서 저기 잘 봐두세요. 3번하고 4번.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동그라미 3번하고 4번. 그래서 보시면은요. 그래서 보시면 3번이 법인의 대표자를 뭐 하는 때요? 변경하는 때. 얘는 정정사유거든요. 수정사유. 근데 개인으로 바뀌면 이거는 폐업사유예요. 다음에 저기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는 수정사유인데 증여로 인하여 개인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는 폐업사유예요.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저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법인은 법인세를 내요. 맞죠? 근데 개인은 무슨 세를 내요? 소득세를 내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냐면 법인 대표자는 월급 받아요. 월급쟁이에요. 근데 개인 대표자는 월급쟁이가 아니에요. 그냥 회사 돈이 내 돈인 게 개인 회사. 법인은
법인 또는 법인거. 사장님들도 뭐 받는 사람들이에요? 월급 받는 사람들이에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법인은 사장님이 바뀌어도 세금 걷는데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사장님이 바뀌어도 그 사장님은 자기 거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내면 되고, 법인은 돈 번 거에 대해서 무슨 세 내면 돼요? 법인세 내면 돼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바뀌든 뭐하든 국가에서 세금 걷는데 영향이 1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이에요. 이 소득세를 다른 말로 인세라 그래요. 그래서 인원수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기사가 자주 안 나왔는데,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요 꼭 1월 달 되면 이 기사가 꼭 나왔었어요. 왜 혼자 사는데 세금 많이 내요? 라고. 왜냐면 2월 달에 연말정산 서류 준비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게 이제 좀 조회수가 잘 나오거든요. 검색을 해도 기사들이 기사를 써놓으면은 조회수가 좀 괜찮게 나오니까 그런 거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뭐 A씨 25살에 A씨 회사 생활 열심히 해갖고 3천만 원 벌어서 2천만 원을 받았는데 세금을 이만큼 내더라 라고 이제 기사를 써요. 그러면 사람들이 댓글에다가 왜 맞아? 왜 나 혼자 사는데 세금 많이 내야 돼? 혼자 살아서 세금 많이 내는 거예요. 원래 소득세는 처음에 만들 때에 구조가 인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원수가 많으면 뭘 많이 쓸 것이다? 돈을 많이 쓸 것이다. 그럼 혼자 살면은 많은 사람들보다는 뭐 할 것이다? 적게 쓸 것이다.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혼자 사는데 많이 쓰는데요? 그건 본인이고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한 명당 얼마 정도를 쓴다라고 보면 가족이 많으면 솔직히 쓸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세금을 만들 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나라가 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개인 대표자가 바뀌면 세금을 덜 거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원래 사장님은 혼자 살았어. 근데 새로운 사장님이 오셨는데 대가족이야. 가족이 10명이야. 그러면은 사장님이 바뀜으로 해서 이 회사 관련된 세금을 많이 걷어요? 적게 걷어요? 적게 걷게 되는 거죠.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사장님 바꾸는 걸 마음대로 하게 둔다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세금 낼 때만 되면 사장님들이 바뀌어요. 아니면 바지 사장을 두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대부분 바지 사장은 세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가 사업자 등록증이 안 나와요. 범법자들한테는 사업자 등록증 안 내줘요. 맞잖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사기죄가 있어. 사기 막 10범이야. 국가한테 와갖고 나 이제 개과천선했으니까 사업자 등록증 주세요. 이거 위험하잖아요. 이 사람 사업자 등록증 내갖고 또 사기 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또 돈은 많아.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바지 사장을 두는 거죠. 너 월급 얼마 줄 테니까 네 이름으로 사업자 내. 일은 내가 할게. 그 대신 일 터지면 네가 가는 거다. 왜요? 네 거잖아. 이게 바지 사장이에요. 맞죠? 그래서 진짜 바지 사장들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다니던 회사가 바지 사장이었어요. 진짜 사장 따로 있었고. 근데 웃긴 게 바지 사장이 대출 받아갖고 월급 줘서 그게 웃겼었던 거지.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은 돌아가신 다음에 돈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상관이 없냐면 상속받는 사람이 돌아가신 분 관련된 세금을 다 모아도록 되어 있어요. 내고 상속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상속으로 해서 어차피 이 사람이 내야 될 세금 다 냈잖아요.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못 받을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증여는 살아계실 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혼자 사셔. 근데 나는 가족이 10명이야. 근데 내가 증여로 해서 받았어. 그러면 국가에서 세금 거둘 때 원래는 한 명이었는데 갑자기 가족이 10명이 됐어. 그러면 걷어갈 수 있는 세금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한테 주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인정하게 되면은요, 우리나라 사람 바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머리 진짜 좋아요. 그러면 장난쳐요? 안 쳐요? 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는 앞으로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거예요.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상적으로 일해서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 망해. 어떤 사람은 비정상적으로 일하고 비정상적으로 세금 내서 부자 돼. 이런 상황이
올 확률이 더 뭐 되는 거죠?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증여받은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라. 아니면은 너가 다 떠안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봤을 때는 왜 안 돼? 사장만 바뀐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건데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걷는 게 줄어들어요? 세금 걷는 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게 편해요.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할 때는요. 회사 입장에서 보는 거고요.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 하실 때는 국가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왜냐면 회계라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 회계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세금이라는 거는 누가 세금 걷는 거죠? 국가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간혹가다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댓글 읽기거든요. 기사 같은 거. 그럼 댓글 보면 왜 국가가 더 유리하냐? 세금 걷는데. 당연히 더 유리하죠. 왜요? 누가 걷는 거예요? 세금을? 국가가. 그러면 누구 유리하게 만들어요? 당연히. 국가 유리하게 만들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세법 공부할 때 세법책 집어 던지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나를 기준으로 봤거든요. 세법을. 그럼 보면 볼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것도 세금을 걷어? 이렇게 세금을 떼어가? 이런 나쁜 새끼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죠. 왜요?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어놔도 도망가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거보다 약하게 만들어 놔봐요. 그러면 이 테두리 안에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뭐 할 거예요? 많아지겠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외치는 게 공정. 이런 거 많이 외치잖아요. 그러면 공정이 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100만 원 냈으니까 너도 얼마 내야 돼요? 100만 원 내야 돼. 넌 도망가면 안 돼. 근데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은 도망가려고 노력들을 계속 하죠. 그래서 국가에서도 머리 아프긴 할 거예요. 그리고 워낙에 뒷북 잘 치잖아요. 대한민국 법이. 열심히 터지고 나서 나중에 만들어 놓고 욕먹고. 그게 왜 욕먹는 거예요? 나중에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내년에 올해 말에 분명히 이거 나옵니다. 비트코인 세금 걷는 거. 내년부터 걷어요. 원래 올해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좀 투표 좀 받으려고 올해 한다 그랬다가 넘겨놓은 거거든요. 내년에 하겠다. 그럼 어쨌든 내년에 바로 할 수도 있고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어쨌든 비트코인 코인 관련해서도 뭐를 거둘 거예요? 세금 거둘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나오겠죠. 왜 예전 사람은 안 걷고 지금 걷냐?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해서. 그러니까 뭐든지 다 빨리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생겼을 때. 근데 중요한 건 생겼을 때 우리 모르잖아요. 나중에 알지. 그러니까 뭐든지 다 돈 벌려면 정보 싸움이에요. 통일된다 그러면 곡괭이 들고 저기 북한으로 뛰어가야 돼요. 땅 파갖고 이거 내 거요 해야죠. 그래서 통일되면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이 최소 100년 이상 북한 땅 못 사게. 그럼 이제 또 이렇게 사겠죠. 지금 제주도 땅도 그 상황이래잖아요. 한국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중국 사람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겠죠. 북한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돈 낸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시험 문제 잘 냅니다. 그래서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저기 251페이지 미등록 시 제재. 그래서 미등록 하시면은요 등록 신청 전에 건 매입액 안 빼줘요. 결론은 뭐냐면 등록 안 하고 하다 걸리면은요 원래 100만 원 내야 되는 사람이 1000만 원 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안 빼줘요. 100원도 등록 신청하기 전까지. 그 다음에 미등록하면은 몇 프로 세금 내시는 거예요? 1%. 그래서 참고하시고. 근데 요거는 프로그램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휴업 폐업 신고. 그래서 휴업하거나 폐업하면은 뭐 해야 돼요? 당연히 신고해야죠. 그래서 휴업하시는 분들은 다 신고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52페이지 부가가치세의 과세 거래.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우리나라 과세거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뭐요? 수입. 이렇게 몇 가지로 되어 있어요? 세 가지로. 그래서 거기 재화의 개념 보시면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과 뭐요? 무채물을 재화라고 합니다. 이건 회계도 똑같아요.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과 뭐야? 무채물. 요거를 이제 재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채물은 만질 수 있는 겁니다. 무채물은요, 못 만지는 거. 그리고 재산적 가치 그러면 그냥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야? 돈. 돈이면 만사 오케이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돈만 내면 다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앞으로 저도 말 조심하려고요. 몇 개월 전에 있었잖아요, 부산에서 길 지나가다가 죽은 사람들. 그거 아마 둘 중에 하나겠죠. 청부했거나 아니면 그 사람하고 다툼이 있었거나. 저도 수업 시간에 막 말하다가 집에 갈 때 흠칫흠칫 할 때 있어요. 괜히 그 얘기했나? 이럴 길거리 가다가 맞는 거 아니야? 가면 갈수록 무섭잖아요. 시대가. 그래서 여기에서 보셔야 될 거는요.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면 이거 나와요. 뭐 나오냐면은 거기 보시면 당구장 표시. 유채물에는 토지도 포함하지만 토지는 부가가치 생산 요소로 매매 거래는 면세가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외울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어음, 수표 등 화폐 대용 증권과 상품권, 주식, 채권 등은 재화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금 안 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상품권 살 때 마트 가서 10만원짜리 상품권 사잖아요. 그러면 11만원 줘요? 10만원만 줘요? 10만원만 줘요. 왜요?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뭐가 과세 대상이냐면 그 10만원을 가지고 상품권을 가지고 그 물건 사잖아요. 그 물건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상품권 자체에는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처럼 쓸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세금이 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만원짜리 물건 살 때 만원만 내잖아요. 11,000원 줘요? 아니죠. 왜요? 돈에는 화폐는 재화의 가치가 있지만 가치는 있지만은 과세 대상은 아닌 걸로 봐요. 그래서 뭐 상품권이라던가 거기 나와 있는 뭐 주식 그런 부분들도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재화의 실질 공급은 볼 거 없고요. 253페이지 중요합니다. 관주 공급. 무슨 공급이요? 간주 공급. 그래서 253페이지. 우리 간주 공급에는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어요.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자. 그래서 보시면 자가공급. 자가공급에서 자가의 뜻이 뭐죠? 누가 쓰는 거예요? 내가 쓰는 거예요. 누가 쓴다고요? 내가. 그래서 내가 직접 쓰는 걸 일명 자가공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자가공급엔 세 가지가 있어요. 면세사업의 전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그리고 다른 말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단출. 요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본지점 간의 거래.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첫 번째 면세 사업의 전형. 그리고 이거 하실 때 간주 공급 하실 때는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뭐만 기억하시냐면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무슨 세액이에요? 매입세액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입장에서 본다고요? 국가 입장.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매출이 많아야 돼요? 매입이 많아야 돼요? 매출이 많아야 되죠. 그리고 이 간주 공급의 전제 조건은 다 매입세액 빼줬다라는 전제 하에 보는 거예요. 그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 이거 빼줬잖아. 빼준 이유가 뭐죠? 이 물건 팔아서 뭐 내라고요? 세금 내라고. 근데 너 빼줬는데 왜 세금을 안 내? 이거 인정 못해. 이게 큰 테두리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면세. 우리 면세의 특징은 세금을 면제받은 거예요. 그러면 낼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너 물건 살 때 매입세액 빼줬어. 근데 팔 때 면세로 팔았네? 그러면 거둘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거 인정 못 해주겠다. 왜냐면 너 이거 팔아갖고 세금 낸다 그랬잖아. 근데 팔긴 팔았는데 세금 안 내는 방법으로 팔았네. 그럼 이거를 인정해줘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매입세액만 많아지는 거죠. 맞죠? 그럼 국가 입장에선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야. 그래서 너 이거 인정 못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법에서는 승용차를 싫어합니다. 네, 법 자체에서는 근데 이렇게 싫어해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네,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처럼 세율을 팍팍 올려 갖고 승용차 끌고 다니시면 세금을 이만큼 많이 냅니다. 이러지 않는 이상은. 근데 우리나라 구조상 법 자체에서는 승용차를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액션은 취하지만 실제 이거를 세게는 못해요. 왜요? 우리나라 먹여 살리는 회사 중에 하나가 현대기아잖아요. 맞죠? 현대기아. 근데 이 자동차를 세금으로 해서 못 사게 만들어. 만약에 지금보다 막 1,000만 원씩 세금 더 내래. 그러면 10대 살 사람 8대 살 거고 5대 살 사람 3대 살 거고 1대 살 사람 지금 안 사고 나중에 사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판매 대수가 못일 수도 있죠.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법에서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런 경우에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타이어 파는 회사를 해요. 그러면 타이어 살 때에 매입세 공제 받잖아요. 근데 사장님 차가 뻥크가 났어. 그러면 사장님 차 교체해야 되죠. 돈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럼 국가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너 이거 뺐잖아. 그러면 팔아서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돼. 근데 사장님 공짜로 껴줬다 그래서 돈 안 받았네. 그럼 이거 냅두면 어떤 상황이 오냐면은 다 사장님 거 바꿔줬대. 사장님 차를 막 하루에 막 10번씩 바꿔. 아니면 부사장님 차도 바꿔주고 막 이래. 예. 그리고 국가에서는 세금을 걷기가 어떻죠?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너네 이거 회사 내부에서 썼어도 인정 안 할 거예요. 근데 화물차는 괜찮아요. 예, 화물차는 괜찮아요. 왜냐면 영업용은 실질적으로 주로 영업하는 데 쓰잖아요. 설마 화물차 끌고 데이트를 가겠어요? 뭘 하겠어요? 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그게 일이니까 일 가면서 같이 타고 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화물차 끌고 다닌다? 걔네들 기름 먹는 하마잖아요. 지금 기름값 올랐을 때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운전을 하셨으니까 1,000만 원 벌잖아요. 기름값만 300만 원 이상 나와요. 바퀴만 바꾸면 한 몇백 나오고, 왜냐면 바퀴가 10개인가 12개야. 다 하면. 트레라 끌고 다니셨거든요, 예전에. 그리고 돈 많이 번다라고, 많이 벌긴 해요. 저희 아버지도 혼자서 1년에 소득세 내라고 나올 때 보면은 혼자서 어쨌든 매출액이 억 단위 넘었으니까. 그러면 작은 금액은 아닌데 나가는 게 어마무시하고, 뭐 예전에는 그런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과적했다 걸리잖아요. 그러면 벌금으로 300, 500 날라와요. 진짜로. 한 번 걸리면 300, 뭐 그 다음에 걸리면 500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막 300, 500, 1000 이런 식으로. 근데 과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많이 실어야 또 이렇게 화물 업주한테는 좋잖아요. 그러니까 툭 하면 잘못하면 일명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죠. 근데 걸리면 막 한 달 동안 번 거 막 다 벌금으로 다 내야 되고. 요즘엔 그런 게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서 남의 돈 버는 게 쉬운 게 없어요.
근데 어쨌든 승용차로 이제 매입세액 빼줬으면은 내부적으로 썼어도 뭐 냅시다. 세금 냅시다. 예, 왜냐면 이거 안 그러면은 맨날 사장님 차 타이어만 바꾸고 있는 거예요. 예, 장부에다가는. 그래야 뭐를 덜 내니까? 세금 덜 내니까. 그 다음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본지점 간의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점에서 지점으로 이거 물건 팔아 그래서 주죠. 근데 이거를 공짜로 줬대. 이거 인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맨날 공짜로 줘. 뭐 안 내도 되니까요. 세금 내도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뒷돈 받는 거죠. 그러면 뭐가 좋은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예요. 뭐가 안 좋냐면은 세금을 거둘 자료가 없죠. 맞죠?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왜요? 공짜로 줬다 그러고 뒷돈 받으면은 세금도 안 내도 돼. 맞죠? 그러면 세금 만약에 30% 내야 돼요. 그럼 10만 원이면 3만 원이 세금이잖아요. 근데 10만 원이면 10만 원을 다 가져갈 수 있어. 그래서 이건 인정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근데 유일하게 거기 교재 밑에도 잘 나와 있어요. 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만 유일하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요. 왜냐면 본점도 회사고 지점도 회사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업자들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세금계산서거든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둘 다 업자여야 돼요. 우린 소비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 살 때 세금계산서 받아본 적 있다 없다? 없다. 회사로 일 갔을 때는 받을 수 있죠. 왜요? 나는 그때는 사업자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소비할 때는 소비자잖아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받을 일은 없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본지점 간의 거래일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254페이지. 개인적 공급. 그래서 개인적 공급은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친척애가 요번에 졸업을 하네. 근데 내가 만약에 노트북을 팔아. 그럼 노트북 한 대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국가에서는 너 그거 공짜로 줬지만 판 거야. 왜냐면 노트북 살 때 매입세 공제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정상적으로 팔아서 뭐 내야 되죠? 세금 내야 돼. 근데 친척애한테 줬더니 세금 안 내도 돼. 그러면 맨날 친척한테만 파는 거죠. 맞죠? 그리고 돈은 따로 받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입금 같은 거 해줄 때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회사는 회사명으로 된 통장에다가 입금을 해주셔야 되고 개인은 그 회사의 사장님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뭐 해줘야 되죠? 입금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이외에 입금했다가 문제 생기면 100%다 돌려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도 잘못한 거니까. 그래서 꼭 이름 같은 거 꼭 확인하잖아요, 우리. 그래서 개인 회사일 경우에는 사장님 이름하고 통장 이름하고 같아야 되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통장명이랑 회사 이름이랑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간주 공급은 다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잡기 위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국가에서 왜 만든 거예요?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앞으로 더 많을 거예요. 왜요? 세금 안 내면 그 돈 누구 거죠? 내 거야.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기 강남에서만 못 받고 있는 세금이 조단이라면서요. 그래서 맨날 TV에 나오시잖아요. 38기동대. 세금 잡으러 다니시는 분들. 거기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국가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여가부를 없앨 게 아니라 일단 저기도 없애야 돼요. 인권보호위원회인가? 인권위원회인가? 거기도 없애야 돼요. 맨날 그놈의 모자이크 해놓고 전땡땡, 김땡땡. 우리나라에 땡땡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거 다 오픈해갖고 얼굴을 다 내밀어야 세금을 100원이라도 더 내지. 그리고 제일 좋은 거 하나 있잖아요. 외국 가는 걸 왜 냅두냐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지같이 해서 그래요. 세금 100만 원 이상 안 내, 아니면 1000만 원 이상 안 내. 그러면 출국 금지령 딱 걸어버리면 그 사람들은 낸다고요. 왜요? 그 인간들은 놀러 다녀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법이 뭐 같아서 이 사람 돈 벌어야 돼. 뭘 돈 벌어야 놀러 가지. 세금도 안 내는 놈들. 근데 웃긴 게 그놈들 친구들이 국회의원이고 그놈들 친척이 국회의원이고 다 끼리끼리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은 어디 보셔야 되냐면 거기 밑에 있는 가나다라 중에서 다 잘 나와요. 일단 가에 보시면은 작업복, 작업모. 그래서 우리 제조회사 같은 경우에는
작업복이나 작업모나 작업화 같은 거 사줘야 돼요? 안 사줘야 돼요? 사줘야 되죠? 그래서 그거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요런 것들은 세금 안 낸다는 뜻입니다. 사줘도. 그 다음에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거의 뭐 없어져 가고 있긴 하지만, 과거에 한참, 결혼율이 떨어지네 그럴 때 뉴스에 종종 나왔어요. 뭐 나왔냐면은, 어느 회사에서 사내 연애 이런 거를 시켜주기 위해서 뭐 이제 커플 매니저 같은 사람 불러갖고 막 이렇게 게임도 하고, 그 이제 맨날 사장님들 멘트 있어요. 이거 해갖고 만나서 결혼하면 축의금으로 500만 원을 내겠다. 1000만 원을 내겠다. 진짜 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엔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잠정 중단 상태고. 그 다음에 다가 잘 나옵니다.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로서 사용일 1인당 연간 얼마요? 10만 원 이하의 물건을 줬을 때는 괜찮다라고 보는 거예요. 간혹가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화장품 회사 다녀. 그러면 회사에서 생일날 화장품 세트 같은 거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대신 1년에 얼마보단 작아야 돼요? 10만 원보단 작아야 돼요. 10만 원보다 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오바되는 금액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12만 원짜리 팔았어 그러면 2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 내는 거예요. 줬을 경우에. 그 다음에 처음부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거. 그래서 제가 아까 전제 조건이 이거라 그랬잖아요. 너네 빼줬잖아. 그럼 뭐 해야 돼요? 내야 돼. 근데 처음부터 안 뺐어. 그럼 국가 입장에서도 안 뺐는데 거둘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3번 사업상 증여. 그래서 증여라는 건 살아계실 때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컴퓨터를 팔아요. 근데 거래처에서 조만간 100대를 바꾼대. 그러면 거기 담당자한테 뇌물로 한 대 정도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잘 봐달라고. 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컴퓨터 살 때 매입세액 뺐어. 근데 공짜로 줬다 그래서 세금을 안 걷네? 그럼 맨날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국세청에서 오면은 공짜로 다 줬는데요. 이러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뒷돈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업상 증여도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은 가에 보시면 견본품은 세금 안 내요. 그 다음에 특별재난 지역에 공급하는 거.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이제 산불도 났었고 한 2년? 2년인가 3년 전에 저기 포항에 지진도 났었죠. 그럴 경우에 이제 업체들이나 이런 쪽에서 특별재난 지역으로 물건 같은 거 보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 거두면 안 되겠죠. 왜냐면 나 좋은 일 하라고 냈는데 세금 내래. 그러면 좋은 일 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10번 할 거 9번 하고 9번 할 거 7번 하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뭐 해도 된다? 안 내도 된다. 그 다음에 광고 선전물.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뭐 하셔야 돼요? 광고해야 되죠. 그래서 광고하려고 줘.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화장품 매장. 그런데 보면 이제 호객행위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오시면 뭐 마스크팩 하나를 더 준다는 둥, 솜을 하나 더 준다는 둥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걷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견본품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거기 밑에 있는 부수재화의 증정품.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2+1 같은 거. 아니면 큰 거 사면은 조그만 거 껴주는 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화장품 사면은 샘플 같은 거 주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안 걷겠다? 세금 안 걷겠다. 근데 왜 안 걷냐면은요. 이런 목적도 있어요. 대부분 샘플로 주는 거나 견본품이나 이런 거의 가치는 클까요? 작을까요? 작죠. 근데 본품의 가격은 어때요? 비싸. 아니면 견본품 하나 제공하고 물건을 100개, 1000개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짜잘한 거에 대해서 세금을 거두려고 국가에서 노력하면 거둘 수는 있겠지만 얻어가는 게 어떻죠? 적죠. 그러니까 조그만 거는 안 걷어갈 테니까 이거 이용해서 많이 모아란 얘기예요. 팔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국가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거죠. 100원 가져갈 거 200원 가져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마일리지 점수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마트나 그런 데 가면 마일리지 점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가지고 물건을 다 살 때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마일리지 점수라는 걸 일부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 물건을 다 마일리지 점수로 살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에 대해서도 뭐 안 걷겠다?
세금을 안 걷겠다. 근데 이거 왜 안 걷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설명드린 거랑 내용이 겹쳐요. 마일리지 점수 주는 업체랑 마일리지 점수를 안 주는 업체랑 두 군데가 있어. 어디로 갈 거예요, 사람들? 주는 데로 가겠죠. 왜요? 이거 점수 얻어갖고 나중에 딴 데 쓸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진 않잖아요. 점수 자체가. 사는 거에 뭐 1%, 막 2% 이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용하면은 더 많은 물건을 판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 이거는 이제 전부를 다 결제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왜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 호객행위, 증정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너가 여기 와서 많이 사면은 마일리지 줄게. 그 대신 그 마일리지 가지고 너 원하는 거 사. 그 대신 그거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세금을 뭐 하겠다? 안 걷겠다. 왜냐면 이거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뭐 하죠? 유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많이 파니까 국가 입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국가 입장에서 보시란 얘기예요. 내용 자체를 국가 입장으로 보셔야 이해가 1이라도 더 잘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폐업 시의 잔존재화 요거까지 보고 저기 255페이지까지 보고 싶게요. 거긴 얼마 안 되니까. 우리가 폐업 왜 하죠? 장사가 안 돼서. 그러면 폐업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남아요, 물건이. 근데 이런 데도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데도 망할 때가 간혹가다 있어요. 뭐 세금을 잘못 신고했다던가, 아니면 뭔가가 잘못됐다던가.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데도 망하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흑자인데도 망하는 데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데들이 일반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근데 흑자인데 왜 망하냐면 이럴 수 있잖아요. 매출은 되게 많이 했는데 돈이 회수가 안 돼. 그런 회사들도 실제 있어요. 장사 잘 되는데도 망하는 거예요. 왜요? 팔기는 엄청나게 팔았는데 돈이 안 들어와. 나 못 버텨. 그럼 망하는 거죠. 근데 그런 케이스는 실제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대부분 다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남아있는 물건들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국가에서는 세금을 걷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토해낸다 그래요. 내가 물건을 샀을 때 매입세액 뺐잖아요. 그러면 내가 혜택을 받았지만 내가 장사가 안 돼서 이제 뭐 할 거예요? 그만둘 거야. 그러면 너 뺀 거에 대해서 너 빼준 거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뭐 내라? 세금 내라. 그걸 뭐라 그래요? 폐업 시에 잔존재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업하는 거 크게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진짜 획기적이고 누가 봐도 대략률이 높아. 그러면 해도 되는데 대부분 지금 사업은요. 누가 봐도 힘들어. 성공할 확률이 어때요? 적어. 그러면 해도 작은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 크게 만들면 모를까? 일반적으로 크게 덤볐다가 원래 크게 덤비면 버는 것도 많이 벌지만 망했을 때의 리스크도 어때요? 커요. 항상 다 똑같아요. 고이율이면 고리스크예요.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벌면 많이 벌죠. 지금 망하면 어떻게 망해요? 크게 망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투자가 잘못된 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교육 문제일 수도 있는데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원래 투자라는 건 남은 돈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투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투기예요. 본인 인생 걸고 하고 있잖아요. 맞죠? 뭐 아니면 뭐예요? 도야. 이거는 투기예요. 투자가 아니고. 그래서 부동산도 투기고 주식도 투기고 비트코인도 투기라 그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투자 그러면 괜찮은 용어야. 투기 그러면 나쁜 놈이야. 이렇게 보니까 투기라는 말을 잘 안 쓰게끔 되어 있죠. 쓰면은 또 저놈은 이상한 놈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딴 거 없어요. 근데 원래 남은 돈으로 하는 거예요. 투자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투자하시는 분들보다는 뭐가 많아요? 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의 올인이잖아요. 이거에서 안 됐어. 그러면 망하는 거고, 이거에서 됐어. 그러면 올라가는 거고. 거의 이 상황이라 위험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폐업하게 되면 남는 물건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왜 내셔야 되냐면은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만약에 망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도 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요. 저도 지금 수업 안 해요. 그런 게 있다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사업장을 내서 물건을 왕창 사요.
예, 그리고 폐업해요. 그리고 팔아요. 그러면 남들보다 더 싸게 팔 수 있어요. 왜요? 난 이제 사업자 아니니까 세금 안 내도 돼. 예, 국가에서 추적도 안 당해. 예, 그러면 정상적으로 파는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가혹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딴짓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 안 만들어 놓으면 저 같은 놈들이 생길 거니까. 예. 우리나라 사람 머리 진짜 좋잖아요. 매번 느끼는 건데 법이 뭔가가 생기면 이거를 잘 이용해서 좋게 써야지. 이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은 이걸 딱 듣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돈 벌 수 있을까? 아니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래도 누군가 하나가 빠져나간 거를 인터넷에다 올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업그레이드를 시켜요. 업데이트를. 네. 그래서 진짜 머리는 진짜 좋은 나라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안타까운 건 매번 보면 꼭 엉뚱한 데 쓰셔서. 그래서 어쨌든 폐업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셔야 되고요. 요거까지만 볼게요. 255페이지 보시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그래서 담보, 그 다음에 포괄량도, 사업의 포괄량도, 그 다음에 물납, 그 다음에 공매 및 경매. 요거는 강제예요. 담보. 우리 담보 그러면은요,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제일 많이 보는 건 이거예요. 주택담보대출. 맞죠? 그래서 은행에서 담보 가지고 오세요. 대출해 드릴게요. 왜요? 대출했다가 잘못되면 이 집 뭐 하면 되죠? 팔아서 우리가 필요한 거 가져가고 나머지 주면 되잖아요. 근데 와갖고 신용대출 해달래. 너를 뭘 믿고 대출을 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힘든 게 중소기업이 가갖고 신용대출 해주려고 그러면 안 해줘요. 말로는 뭐 되네 안 되네 그러는데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무조건 무슨 대출이에요? 담보대출이에요. 그래서 담보 갖고 오세요. 담보 갖고 오면은 은행에서 대출해주기 좋죠. 왜요? 안 갚았어. 팔면 되잖아요. 깔끔하게. 근데 일반적으로 담보라는 건 현재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미래에 이루어질 거지. 그래서 내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을 안 갚았어. 그럼 이 집 뭐 하겠다? 팔아버리겠다. 그 다음에 사업의 포괄량도. 우리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내는 거거든요. 그럼 포괄이라는 건 다 넘기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더 이상 뭐가 아니죠? 사업자 아니죠. 그럼 사업자 아니니까 뭐 낼 필요 없다? 세금 낼 필요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납. 물납은 물건으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현납은 현금으로 내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세금은 대부분 다 현납인데 뭐 이제 상속세라던가 증여세라던가 이런 것들은 물납으로도 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건물 두 채를 주셨어. 근데 난 현금이 없어. 네, 그러면 이 건물로 세금을 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면 땅을 받았으면은 땅을 원래 팔아서 내야 되는데 예, 이거를 다는 못 팔아. 일부만 팔아야 돼. 근데 이 일부만 팔게 되면 빨리 팔릴 수도 있지만 늦게 팔릴 수도 있죠.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미술을 좋아하셔서 집에 그림이 많네. 근데 막 이 그림이 막 몇 천만 원짜리야. 그럼 그거 갖고도 세금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물납. 그 다음에 공매 및 경매. 깔끔하게 빨간 딱지. 빨간 딱지 붙으면은 강제로 파는 거죠. 그래서 강제로 팔리면 내 기분은 어때요? 아주 나빠. 근데 국세청에서 와갖고 강제로 파셨죠? 네, 세금 내세요. 그러면은 머리끄댕이 잡아야죠. 맞죠? 기분도 안 좋은데.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거들려면 거들 수는 있는데 걷기가 어때요? 불편해요. 맨날 싸워야 돼. 네. 그러느니 아예 뭐 하는 게 좋죠? 안 걷는 게 좋죠.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만약에 걷는다 그러면 진짜 맨날 싸워야 돼. 맨날 법원 가야 되고 국세청한테 소송 걸 거고 사람들이. 왜요? 내가 원해서 판 거 아니잖아요. 강제로 팔렸는데 뭐 내래요? 세금 내래.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지세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4시 5분에 거기 256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